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의 눈을 사로잡는 뉴스가 발표되었는데 심해 스캐너라는 장비가 새롭게 개발된 것이다. 해당 장비를 이용하면 바다 위선상에서 바닷속 야구공 크기까지 고화질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치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표면을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심해 스캐너의 개발은 해저 탐사에 더 이상 잠수함이 필요 없게 된 것을 뜻했고 그 말은 곧 비용의 극적인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삼촌에게 연락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태평양 탐사 계획을 밝혔다. 대서양과 인도양이 없다면 지구의 마지막 남은 대양인 태평양의 바다 밑에 아틀란티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심해 스캐너의 발명으로 탐사 비용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삼촌은 금전적 지원의 대가로 아틀란티스 발견 후 모든 유무형의 자산이 법적으로 자신에게 속한다는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6개월의 고민 끝에 그는 마지못해 서명했고 삼촌은 양쪽 어금니가 보이도록 활짝 웃으며 만족해했다. 태평양 탐사에 그가 중점을 둔 지역은 적도 근처 뉴질랜드 남방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당 지역 토착민들의 민속 설화에 아주 오래전 발달한 문명을 보유한 해양 민족이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전설을 서로 다른 다수의 부족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라진 해양 민족은 피부가 하얗고 갈색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으며 큰 신장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이다. 마치 백인을 묘사한 듯한 토착민들의 말에 그는 자신이 깊이 사랑하는 도시가 저 태평양 바다 밑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다고 확신했는데 아틀란티스인의 별명이 하얀 거인이라고 적어놓은 플라톤의 구절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태평양 탐사는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하지만 그가 바닷속에서 발견한 것이라고는 2차 세계대전의 흔적인 파괴된 일본 제국과 미국의 군함과 폭격기의 잔해뿐이었다. 이미 그의 머리는 백발로 변해 있었고 돈 욕심을 내던 삼촌도 세상을 떠난 지 한참이 지난 후였다. 허망하게 지나간 세월이 아쉬워 탐사를 끝낼 수도 더 이상 탐사할 지역이 없어 탐사를 계속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태평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에게 돌아가신 삼촌의 재산관리 변호사로부터 지원을 종료한다는 편지가 도착한 것은 어느 여름날의 늦은 오후였다. 변호사의 의견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 문명의 기본적인 탄생은 대륙, 거대 경작지, 산맥 그리고 강이 존재하는 곳에서 발생하는데 3대양의 해저, 지형도 어디를 봐도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지역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머리를 세차게 가격당한 느낌이 들었다.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사람은 대륙, 거대 경작지, 산맥, 강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으며 바다 밑 어디에서도 문명 탄생의 기본 조건을 갖춘 장소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근원적이고 단순한 변호사의 질문에 그는 자신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다른 건 모두 포기하더라도 대륙만이라도 바다 밑에 있습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그를 성대하게 맞이한 것은 다수의 방송국과 신문사였는데 허망한 꿈에 빠져 수십 년의 시간과 막대한 돈을 낭비한 그의 이력은 전 국민이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질하기 편한 대상이었기 때문이었다.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자 그는 깊은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두문불출하며 10년의 세월을 보냈다. 아틀란티스를 사랑한 탓에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말이다. 이제는 중늙은이가 된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 질문했다. 3대양 바다 밑에 없으면 도대체 아틀란티스는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가 살고 있는 외진 산속으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이었다. 멈출 줄 모르는 인류의 화석 연료 사용으로 지구는 점차 더워졌고
북극의 얼음은 모두 녹아버렸다. 그 결과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안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자 사람들은 살 수 있는 땅을 찾아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산속으로 몰려들었다. 얼음이 녹은 북극은 사실상 몇십 개의 작은 섬들의 군집이 이미 밝혀졌다. 작은 섬들 위에 얼음이 덮여지고 그것이 연결되어 그동안 거대하게 보인 것이다. 그나마 남극은 지구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3km에 달하는 두꺼운 얼음층으로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다. 주위에 이주민이 많아진 것을 그는 불편해하며 혹시 누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까 걱정했다. 다시는 국민의 놀림감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의 고민과는 달리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까? 에 쏠렸고 아틀란티스에 미쳐 인생을 망친 산속 노인에게는 일말의 관심도 두지 않았다. 큰 아픔과 시련을 겪은 후 마침내 인류가 정신을 차린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지구 온난화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멈출 줄 몰랐다. 이주민들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가던 그에게 모두의 관심이 다시 쏠린 것은 다국적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UN 소속 고고학자들의 방문 때문이었다. 고고학자들은 한 장의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지구의 마지막 남은 냉장고인 남극의 지형도였다. 지구 온난화 속에서도 버티고 있던 남극마저도 마침내 녹기 시작했고 3km 얼음층 아래에 땅이 드러난 것이다. 고고학자들이 건네준 지도를 보고 그는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얼음이 녹은 남극은 북극처럼 작은 섬들의 군집이 아닌 소대륙이었고 거대 평원, 산맥 그리고 강이 흐르고 있었다. 무릎 꿇은 채 두 손으로 힘껏 붙들어 잡은 지도 위로 돋궈 노인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졌다.